중앙아시아를 순방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이 문창극 총리 후보자의 임명 동의안을 귀국 후에 검토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문창극 후보자는 대단히 성공적인 아주 깜짝 인사다 이렇게 평하신 분이고 언론이 굉장히 수준 이하였다. 박종진 앵커를 포함해서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분입니다. 둔도검객 전원책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일단 문창극 총리 후보자 얘기하면 일단 저부터 벼락을 맞을 것 같고. 아니, 내가 이게 쾌도난말을 시청을 하다 보니까 이 문창극 이 총리 지명자를 사회자가 비난을 하고 비판을 하던데 나는 적어도 박종진 부장 같으면 최소한 중립에 서거나 아니면 이 문창극 이 선생의 글과 강연을 다 보고 또 그렇게 하신 건지. 사실 봤습니다. 봤는데 전 다 그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전체를 읽어보면요. 일리가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리가 있는 게 아니고 구리가 있는 거예요. 구리가 있습니까? 예. 근데 구리라는 말은 잘 안 구리가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 중에 나는 문창극 저는 도대체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지명자가 이 말씀하신 그 중에 제가 동의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도 핵무장해야 된다. 그건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반대한다. 저도 반대합니다. 보편적 복지에 반대한다. 햇볕 정책에 반대한다. 난 전부 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문창극 지명자에 나는 찬성을 했고 또 그분이 권력을 따라서 해바라기처럼 움직이는 분 같았으면 내가 반대를 했겠죠. 언론인으로서 참 없을 분이다 이랬을 것인데 박근혜 대통령도 비판 많이 하셨어요. MB 정권 마지막에 2년 있었을 때는 문자 그대로 한나라당이 박근혜 대표당이었습니다. 그때는 청와대도 친박계 눈치를 봤잖아요. 그때 박근혜 전 대표에게 과감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어떻게 단답시 몇 마디 말을 하면 친박계 의원들이 우리가 선출하지도 않은 박근혜 의원에게 그녀에게 전부 다 몰려가느냐, 다 그녀의 눈치만 보느냐, 그녀라고 호칭한 건 좀 지나쳤죠. 문제는 그녀라고 했습니까? 그녀라고 그 칼럼에 했었죠. 그럴 정도로 문창극 씨는 강골이에요. 나는 그래서 이분이 총리가 되면 아마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을 것이다. 이제 기자들이 물었죠. 책임 총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책임 총리 난 그거 처음 들었다. 솔직히 책임 총리란 말은 헌법 교과서에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언론에서 혹은 정치학적으로 책임 총리 운운하고 저도 이제 그런 용어를 씁니다만은 헌법에 정한 총리 권한을 다 사용할 줄 아는 총리, 그게 책임 총리겠죠. 사실 보면 우리나라가 대통령제 중심 국가이면서 헌법상 의원 내각제를 집어넣어 놨거든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를 임명한다는 얘기는 영국의 예컨대 여왕이 국회 다수당의 대표, 의회의 동의를 얻어서 총리를 지명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다수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잖아요, 영국에는. 그런 식의 조항을 따서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대통령제인데, 이래서 총리가 사실은 없어져야 됩니다. 이 총리를 없애야만 대통령제가 제대로 운용이 되고 장관이 문자 그대로 대통령이 참모 역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자리를 딱 만들어 놓으니까 대통령이 책임져야 될 때도 대통령이 책임 안 지고, 결국 총리가 다 뒤집어쓰고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게 병폐가 뭔가 하면 장관이라는 자리는 사실은 대통령이 참모로서 대통령과 임기를 거의 같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성수가 민주주의인데 우리는 장관 임기가 특히 농림부, 농수산부 이런데 임기가 평균 10개월 정도입니다.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잖아요. 해수부 만들었지만 임기가 거의 10개월 1년이에요. 이러니까 문자 그대로 책임장관도 못하는 겁니다. 책임장관도 못하면서 무슨 책임총리예요. 말이 아니죠. 자, 식민지는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예컨대 6.25 전쟁이라든가 그 더 앞에 분단이라든가 그 앞에 일제강점기, 나 일제강점기라는 말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건 좌파가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일제강점기, 미제강점기. 이 좌파 교과서에 나오잖아요. 일제강점기, 미제강점기. 그래서 내가 싫어해요. 내가 정말 일본이라는 나라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내가 아마 이 쾌도나마 나왔어도 아베 신조라는 사람을 혹독하게 많이 비판했을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일본을 그렇게 싫어하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용어는 의도적으로 사용한 용어이기 때문에 내가 가급적 피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 그 일제시대 그리고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이런 걸 일제 식민시대 아닙니까? 식민시대죠. 그렇죠. 그런데 일제 식민시대는 예, 하나님의 뜻. 예, 나 이게 그런데 굉장히 나는 가슴이 아프던데요. 이런 것들이 우리 민족에게 닥친 시련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시련이라는 거예요. 가오가 시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이 교회 안에 그게 대중연설에서 혹은 학교 강의에서 그렇게 이루어졌다면 모르겠는데 그건 교회 안에서 같은 신자들 모아놓고 이런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시련이다. 이 기독교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에서는 늘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그런 얘기, 그 비슷한 얘기 하지 않습니까? 다 부처님 손바닥 아니고 부처님이 이게 다 고해, 네가 뭐 한 것도 다 부처님의 뜻이다. 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신이 의탁하는 것, 신이 안배한 것. 그래도 우리가 이 시련을 극복을 하고 앞으로 더 나아가자. 이런 취지의 강인이었단 말이에요. 그 기절만 딱 떼서 보면, 일제강점기, 일제시대.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가 2조 500년 동안에, 나는 2조라는 단어도 사실은 내가 사용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는 단어입니다. 이 조선이고 그다음에 고조선이고 그렇잖아요. 정식 용어는. 그럼요. 예, 그런데 그럼 문창구 후보자가 어찌 됐든 교회 안에서 2조라는 단어 아니 쓴 것도 그분 문제 시대 아닙니까? 때는 우리가 그건 이해를 해야 돼요. 그분 시대 때 우리 때도 교과서에 2조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 때도. 내가 배웠던 국사 교과서에도 2조 시대라고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시조선 시대라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이건 정확히 짚읍시다. 우리가 오늘 현대를 살아가고 이 민주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늘 생각해야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왕조를 어떻게 볼 것이냐. 나는 이 대한민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는 결단이 무엇인가 하면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가 건국을 했는데 민주주의 정부를 세웠다는 겁니다. 자유민주주의 정부. 왕조로 복귀를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방을 하고 광복을 했잖아요. 광복 후에 왕조로 복귀를 했으면 나는 지금 통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 정부를 하고 그 전에 5월 달에 방금 민주주의를 도입한 나라에서 만 20세 되는 모든 남녀에게 보통 평등 선거를 실시한 겁니다. 5월 10일. 예. 나는 그걸 위대한 결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내가 이승만 대통령은 과도 많지만 독재를 했다는 엄청난 과도 있지만 그분은 독립운동을 했고 자유민주주의 정부를 세웠다. 그리고 6.25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켰다. 이걸 내가 늘 높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국을 한 걸 우리는 지금 건국 기념일이 없어요. 전 세계 우리가 문민국이라고 칭하는 모든 나라에 건국 기념일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건국 기념일이 없어요. 광복절은 있는데 그리고 건국 대통령 기념관도 없습니다. 건국 대통령 기념관 만들었어. 공도 다 전시하고 과도 전시를 하면 뭐가 그게 나쁩니까? 과를 빼자는 게 아니에요.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면 나는 박정희 독재를 늘 비판을 합니다. 하지만 박정희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난 얘기를 해요. 민주주의 지도자였다. 박정희 기념관을 만들면 박정희 공도 다 전시를 하고 박정희가 이런 정책을 썼고 그런데 독재를 했다. 박정희 시대 때 이렇게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이 피해를 입었다. 그것도 같이 전시를 해야죠. 그걸 왜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역사를 감추려고 하거나 덮으려고 하거나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문창극이라는 분이 일제강점기가 정말 하느님이 배려를 했고 이시조선이 우리가 개판을 치니까 하느님이 벌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시련들이 하느님이 안 배웠다. 일제 우리가 그런데 이걸 극복을 하고
넘어가는 건 아니냐. 지금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체 그거는 글이 제가 전체 예. 글을 읽었기 예. 때문에 이해가 됩니다. 예, 전체 글의 취지는 우리가 그 길을 하자는 거예요. 예, 일본이 예? 후한무치한 예. 그 아주 나라기 때문에 오늘 굳이 거기다가 이렇게 막 사과를 요구하고 지들이 먼저 그냥 사과를 해야지 우리가 막 요구를 해서 사과를 받고 이런 형태는 아니에요. 오늘 나온 독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는 옛날부터 독도 문제에 있어서 조용한 실효적 지배를 반대를 했던 사람이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신 말씀을 빌리자면 독도를 두고 내 아내를 왜 자꾸 자기 아내라고 하느냐. 내가 그때 중앙일보에서 칼럼이 있습니다. 내 아내를 자기 아내라고 하는 것도 백주 대낮에 자꾸 저러니까 지금 미친놈이다. 저걸 어떻게 조용히 대하느냐. 주일 대사를 소환을 하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에 뭐 무슨 수라도 해야 되는 건 아니냐 이제. 이건 그냥 있어서는 안 된다. 지금 독도가 우리가 조용한 실효적 지배를 계속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리고 심지어 더 근원을 찾자면 김대중 대통령 때 신한일 의협 협정을 하면서 지금 윤병세 장관이 그때 신무대표였어요. 독도를 암초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동으로 수역에 같이 집어넣어버렸거든. 그런 게 하나의 다 원인을 준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다 조용한 실효적 지배를 다 부르짖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취지에 맞춰서 칼럼을 쓴 겁니다. 그때 문창국 선생은 그 문제에 있어서 나하고 반대 의견이에요. 조용한 실효적 지배를 주장을 하는 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독도가 어디 날아가느냐 우리 땅인데 이런 생각이고 나는 그래서는 안 된다. 더 강경 대응을 해야 된다. 난 이런 주장이고. 그런데 그 글을 두고 독도가 어디 일본 땅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오늘 그 칼럼을 다시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아까. 근데 깜짝 놀래가지고 내가 뭐 못 읽은 부분이 있는지 저는 읽고 나서 판단해야 되니까. 근데 글 어디에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말은 없어요. 나는 지금 아까 서청원 지금 새누리당 당권에 도전하시는 서청원 의원께서 환부를 도려내야 된다. 아니 환부를 도려내야 될 환부가 있고 예? 정말 이 멀쩡한 사례 엉뚱한 세균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곰게 만들면 연고를 바르고 고름을 짜야죠. 환부를 도려낼 문제가 아니라 환부를 도려내야 될 것은 국회의원이 가방 속에 돈 3천만 원씩 넣고 다니면서 그 2천만 원인지 3천만 원인지 몰랐단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는 100% 내물인 것처럼 보여요. 이게. 근데 본인이 그게 가방에 3천만 원 있었는데 2천만 원이었던 자기 아들 모르는 게 말이 됩니까? 아들 이야기는 다음 자기 아들 얘기하시고, 압수수색을 하니까 돈이 6억인지 그거는 그 다음 문제로 하고 예. 예. 아니 2억 2천만 원 3천만 원을 지금 지갑에 얼마 있습니까? 네, 대충 알죠. 대충 알지만 예, 한 그게 15만 1,000만 원 차이는 안 날 거 한 아니에요. 15만 원 있어요. 예. 1,000만 원 있는 게 아니고. 저도 한 그 정도 있는 것 같은데. 택시비를 넣고 왔습니다. 예, 한 만 원 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2,900만 원하고 2,950만 원, 요 정도는 차이는 예. 이해가 되는데, 1,000만 원 차이를 모른다는 건 조금, 아니, 글쎄. 부자들은 또 그럴 수 있죠. 박상훈 의원이 굉장히 부자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까, 부자들은? 부자들도 나는 그렇지는 않을 것 그런 같은데. 부자가 돼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하여튼 그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한국해양연맹 부총재를 했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 국회 뭐 해양포럼인가 그 뭐 바다와 경제포럼이죠. 네, 해양수산 또 위원도 바다와 경제포럼의 공동대표입니다. 네. 이분이 유관 기업에 지금 뇌물을 받았다 안 받았다 이래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아들 집을 압수수색을 하니까 돈이 6억이 나왔다? 근데 7억. 이런 사람들은 내 솔직히 말해서 내 박상은 의원 명예훼손 내가 하려는 목적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환부를 도려내야 돼요. 그런데 환부 도려낼 것 아니 같아요. 멀쩡한 사람이 세균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바이러스가 악성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굶었어. 그럼 짜내야죠. 고름을 짜내야지. 그러니까 누가 악성 바이러스라는 얘기가 문창국 총리 후보자가 문창국 총리를 두고 그거 꼬통이니 그리고 친일파니 이런 공격이 바이러스죠. 바이러스 아닙니까? 진실을 왜곡하면 바이러스지.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 이렇게 공격하는 보세요. 언론